수명만 된다면. 아 진짜요? 네. 그리고 20대도 할 수 있어요? 수명만 된다면. 아 진짜요? 네. 왜냐면은 행업이라는 게 있어요. 얘가 해? 그럼 나도 해. 얘가 하는데 내가 왜 못해? 그러니까 신규 아파트 1년에서 한 3년 내고 대단이다 그러시면 한 100에서 100 사이 정도 받는다 하시더라고요. 네.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일이 전기기사다 해서 산업이 발전하면 할수록 전기를 안 쓸 수가 없으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강사 민병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대에듀에서는 한 7, 8년 정도 강의를 했고 학원 경력이 한 28년 되고요.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화성에서 전기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민병진이고요. 회로이론, 그 다음에 자동제어, 그 다음에 전력공학. 실기에서는 주로 심벌, 기사단다, 수변전, 그 다음에 감리 이렇게 해서 지금 시대에듀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제일 먼저 전기기사를 딴다 그러면은 건물을 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기 설계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설계를 했으면은 이제 시공을 들어가겠죠. 시공에서 현장 감독으로다가 시공 파트를 하면은 시공이 제대로 돼 있는지 부실됐는지 감리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일을 전반적으로 하는 게 전기기사고, 그 다음에 지어진 건물을 관리 같은 것도 할 수 있겠죠. 근데 기존에는 그렇게만 했는데 요즘은 스마트팜 시대다 해가지고 전기기사까지 갖고 계신 분들이 농업의 자동화 시스템 그런 것도 저희 수강생이 한다고 얘기 들었고, 그 다음에 태양광 어레이 판넬 있죠. 그런 것도 진출해서 뭐 한다. 산업이 발전하면 할수록 전기를 안 쓸 수가 없으니까 앞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신다 그러면은 무궁무진하게 갈 자리는 많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직업의 전망에 대해서 보면은 연령층으로 보면은 20대나 30대 초는 공기업이나 그런 쪽으로 한번 자격증을 취득해서 준비하시는 것도 괜찮고, 30대 초반을 넘어가서 이제 40대 초반까지는 현장 지어진 건물을 갖다가 관리하는 쪽으로 하셔가지고 취업을 하시는 게 좀 괜찮은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40대를 넘어가셔가지고 50대 중반까지는 기존에 지어져 있는 그 건물 관리 쪽으로 시설관리라 표현하죠. 그런 거 하셔도 되고,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죠. 또는 퇴직하신 분들, 우리가 은행에다가 돈을 예금하면은 3% 이자를 받는다 하더라도 10억이면은 3%가 3천이면 한 월 250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정년퇴직을 하셔도 용량이 1000km 미만은 안전대행을 업을 할 수 있는데, 그거 우리가 뭐냐, 위탁관리업체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건물이 주전 용량이 작은 데는 주택관리사분이 소장님 하시는 게 아니고 전기기사분이 소장님을 할 수가 있어요. 전기산업기사나 기사분들이. 저희 학원 건물도 한 13층인데 소장님이 65, 6 되시는데 450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은행으로 금리로 치면은 얼마 되겠어요? 400만 원이라 치더라도 400만 원이 나오려면은 돈이 얼마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15, 12억 자산가라 똑같아 볼 수 있는 거죠. 내가 꾸준하게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거. 제가 봤을 때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일이 전기기사다 해서 메리트가 되게 강하다 볼 수 있겠죠. 네. 그건 나이가 없죠. 나이가 많을수록 상가 건물 같은 거 관리할 때는 되게 좋아해요. 가서 커피 한 잔 먹고 관리비 내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젊은 층이 왔을 때 임금을 계속 높게 상향해서 올려줘야 되는데 그분들은 또 임금 많이 받는 걸 또 싫어하는 분도 있어. 왜? 국민연금이 깎여.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적당하게 출근하고 적당하게 여가 생활하고 이런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그런 거 들어갔을 때 괜찮다고 볼 수 있겠죠. 맞아. 80대 되세요? 수명만 된다면. 아 진짜요? 네. 그리고 20대도 할 수 있어요? 수명만 된다면. 아 진짜요? 네. 왜냐면은 내가 건물 관리가 싫다 그러면은 안전대행업이라는 게 있어요. 자격증 갖고 경력상 아까 말씀드린 똑같이 5인 이상이 모여서 건물, 전기안전공사는 대규모 건물을 관리하는데 조그만 건물은 용량 작은데 안전대행업에 그 사람들이 의탁해서 범점검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몇 개의 건물 관리하는데 안전검사에서 한 달에 한두 번 가서 차단기 바꾸세요, 여기 늦었네요, 점검해주고 일지 써주고 오시는 분들 있죠. 그리고 대행업 받고 아니면 여기 고치세요 이렇게 관리해 주시는 거. 자격증만 따면 건강관리만 잘 하시면은 그렇죠, 끝까지 할 수 있는 거죠. 사이트 검색하시면 더 많이 알겠지만
대부분 지금 저희 학원에서 직장을 다니신다, 뭐 중소기업 다니신다 하신 분들은 뭐 자격증이 없을 때는 한 350 이 정도 뭐 경력 차이가 틀리겠죠. 근데 자격증이 있으면 그 수당이 붙어서 한 400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근데 제가 봤을 때 외국계 기업에 다니신 분들이 여유 시간도 많고 자기 할 일만 딱 하고 그게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학원이 화성에 있으니까 반도체 기업도 많고 외국 기업들이 많나 봐요. 그분들이 말씀하시기에는 괜찮게 받는다, 연봉하고 5천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몇 년 차이고? 그때 그분은 한 10년 정도 다니신 것 같아요. 네. 처음에 얼마 들어서 이렇게 자세한 개인 자기 얘기는 안 하죠. 또 아파트에서 이제 전기 과장님으로 계신 분들은 기존의 낡은 아파트에 계시면은 한 350에서 400 정도 받으시고, 신규 아파트 있죠? 택지 개발한데 그 신규 아파트 1년에서 한 3년 내고 대단이다 그러시면 한 400에서 한 500 사이 정도 받는다 하시더라고요. 네. 그거는 직장마다 다 틀리니까. 젊은 친구들일수록 뭐 공기업 준비하시고 뭐 하시고 하실 수 있겠지만, 돈보다도 이 일을 하면서 성취감을 느끼고 하다 보면 돈은 자연히 따라온다고 볼 수 있어요. 학원 수강생 중에 전기기사 따서 취업을 나가셨는데 PAC하고 개장 쪽으로 하시다가 스마트팜 쪽으로 들어갔어. 스카우트 당해서. 거기서 한 3년 일하다가 보니까 괜찮은 거야. 그래서 자기가 업을 냈어요. 한 명 데리고 PAC 그 일을 배워서. 그러니까 돈보다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많이 배워야 돼. 그래서 전라도하고 경상도 쪽에 하우스, 요새 농민들이 핸드폰으로 스마트팜 하잖아요. 왜 열리고 습도 나오고 막 조절하는 거. 한 집을 그냥 무료로다가 세팅을 싹 해줬나 봐. 제일 좋게. 그러니까 소문나니까 그 시골에서 이 집이 했는데 뭐 했는데 늘어나니까 직업은 얼굴 보기 힘들어요. 얼굴 보기 쉽지 않다는 얘기는 잘 나가는 거죠. 일을 많다는 얘기지. 요새 또 그런 추세고. 그러니까 돈보다도 제가 봤을 때 이러면 꼰대 소리 듣죠. 그러니까 일을 좀 배워서 이 일은 돈을 내고 배워야 될 일을 돈을 받으면서 배우니까 작더라도 참고 대신 비전 있는 일을 하셨을 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 맨날 전선 갈고 뭐하고 이런 일 하시는 분은 비전이 없잖아요. 대신 내가 이거를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내가 맨날 전선 가는데 사장은 아무것도 아닌데 골프 치러만 다녀. 봤더니 입찰 하는 게 뭐 있고 뭐 있네. 그러면 내가 전선을 갈지만 또는 입선 작업을 하고 배관 작업을 하지만 입찰을 어떻게 내는지 먼저 배우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운영 체계가 어떻게 되니까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고 유지비가 얼마, 그런 거를 세세히 배운 다음에 내실을 다졌을 때 제가 봤을 때 업을 차리는 것도 그거는 괜찮다고 보는데, 업은 대부분 40대 한 중반 넘어가면서 차리시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왜? 혈기왕성한 나이에 차리면 이름 벌려놓고 감당이 안 돼. 40대 중반 넘어가면 이름 벌리고 뒷생각도 하다 보니까 그게 탄탄하게 내실을 부져가지고 더 좋게 발전하시더라고요. 대부분 전기 쪽에서 일을 하셔가지고 요렇게 능력을 쌓아야 된다 하신 분들은 후회하신 분은 없더라고요. 대부분 다 그 지갑 열고 밥값 내고 술값 낼 정도, 이 정도는 다 되시더라고요. 5년, 10년 전만 해도 아파트 그 관리 소장님의 연세가 60대가 많았어요. 60대가 많으니까 밑에 과장도 나이가 60대도 되고 50대 후반도 됐는데, 지금 소장님들 보시면은 여성분들도 많고 지금 추세가, 그리고 연령층이 젊어지는 거예요. 50대 중반 초반으로 소장님들 연령대가 젊어지니까, 그렇다고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을 갖다가 일을 시킬 수는 없잖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것도 되게 치열해요. 옛날에는 아파트에서 옷 입고 막 이러면은 천시 받고 막 해서 그렇다 했는데, 요새 젊은 친구들이 공장 가서 기름 때문에 지금 막 일을 했는데 300, 350 받는데 와서 전기요금 측정하고 뭐 하고 똑같이 일을 하는데 월급이 450, 500 되면은 그게 훨씬 낫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게 소문나서 요새는 젊은 친구들도 거기 가서 또 자기 시간이 많으니까 나머지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 이게 좀 많아지고 있어요. 30대 중후반도 후반도 과장님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건 다 틀려요. 연령대가 낮아지니까 기존에 연령이 많으시고 경력 많으신 분들은 갈 자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10층, 13층짜리 건물에 소장님으로 많이 가시죠. 내가 이 일자리가 없어졌다 해서 손 놓고 그냥 굶어 죽는 게 아니고 이렇게 봤더니 또 이런 일이 있네 해서 또 그렇게 또 이동을 하는 거죠. 상가 같은 건물은 거의 소장님들은 용량이 작은데 주택관리사가 아니고 전기기사나 전기산업기사 경력 가지신 분들이 소장님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데는 젊은 층보다 나이 많고 막 그러신 분들을 또 원하죠. 왜? 아버지 같은 사람이 와서 관리비 좀 내주세요 이거 하고, 동년배가 와서 관리비 좀 내주면 이게 왜 이래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 것 때문에 또 계층이 또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나이 먹어서 갈 데 없다. 이거는 절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 어디든 다 갈 수가 있어요. 내 수명이 다 할 때까지 자격증은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그 수험생들한테 들은 얘기 보면은 기존에는 막연하게 전선을 입선 작업하고 차단기 설치하고 막 했는데 자격증을 취득한 다음부터는 설계를 할 수 있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막연하게 지시받는 일을 하다가 내가 자격증 따고 응용을 하니까 지시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을 들으니까 그때 또 뿌듯하더라고요. 물론 전기기사가 지시만 한다 그러면 또 절대 안 되는 거죠. 밑에 사람이 따르질 않아요. 내가 이런 일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라 이거 하고 야 무조건 해 그러면은 뒤에서 뒷담화가 내가 이런 일을 하고 내가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니네는 앞으로 이렇게 좀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한테 뭐 하나 배울 게 있다 하면은 밑에 사람들이 다 말도 잘 듣고 일이 잘 하겠죠. 근데 제 주변 친구들을 보면은 저도 지금 이제 50대 중반을 달려가고 있으니까 친구들이 이제 대학 졸업하고 20대부터는 남이 밑에서 일을 했어요. 현장에서 일을 하고 관리도 하고 막 하다가 어느 정도 단계가 올라가니까 자기들이 업체를 꾸리더라고요. 내가 업체를 꾸려서 하니까 생각하고 신경 쓰는 것도 많겠지만 여유 시간도 많다 이 얘기죠. 워라벨이다 하면은 정시 출근 정시 퇴근이고 빨간 것이 안 나가니까 자기만의 시간을 다 누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 노력하에 어떻게 하냐 틀린 거지. 물론 제 친구도 골프 치러 다녀요. 근데 그걸 다 골프 친다 할 수는 없는 거죠. 그 상황에 맞춰서 어떻게 하겠죠. 독학이라는 거는 책을 사서 막 달달다 외운다는 건데 그게 2000년도 초반에는 가능했어요. 이 자격증이라는 게 어느 정권마다 많이 배출해야 된다, 경기 부양해야 된다 할 때 풀 때가 있고 묶을 때가 있는데 그때는 풀 때야. 그러니까는 관련도가 한 15개가 똑같이 나왔으니까 한 몇 개만, 한 몇백 개만 달달달달 외우면 계산 문제도 맞췄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공부하면은 힘들어요. 문제가 물어보는 방향도 틀리고 난이도도 깊어지고 그래서 혼자 공부한다 그러면 한 5년, 4년? 5년, 4년 정도 그렇게 잡으시는데 그러니까 시대에도 동영상 보시면 길어야 5개월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10분의 1로 단축한다. 전기기사하고 소방전기기사, 소방기계기사하고 같이 준비한다면 혼동이 될 수가 있어. 하나를 갖다가 정립을 해놓은 다음에 만약에 전기기사가 5개월 걸렸다 그러면 소방은 전기기사 따신 분들은 한 달 반이면 따실 거예요. 그건 충분히 혼자 해도 돼. 왜? 기본을 틀을 다 쳤기 때문에. 전기기사나 전기산업기사가 제가 봤을 때 시중에 있는 자격증보다 제일 어려워. 왜 어려운 걸 공부하라고 하느냐. 제가 90년도 초반에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취업이 다 됐어요. 근데 지금은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취업 되나? 안 된단 말이야. 남이 없는 걸 갖고 있어야 돼. 그러면 전기기사를 취득한 다음에 소방을 갈 때 도움이 되겠죠. 왜? 보일러 기사다, 아니면 공냉조 기사다, 소방전기 기사다, 소방기계 다 전기가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 그러니까 남들은 어려워하는 과목을 갖다가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왜? 난 자격증을 따서 공부해봤으니까. 그러니까 소방전기의 회로 이론이 있는데 그 회로 이론은 전기회로, 자기, 제어, 짬뽕돼서 나오는데 범위는 넓은데 난이도는 깊지 않죠. 그러면 전기기사만 취득하고 자기가 했을 때 도움이 돼요. 나는 공부를 처음 해. 겁부터 먹으시면 절대 안 돼요. 얘가 해? 그럼 나도 해. 얘가 하는데 내가 왜 못해? 이런 자신감만 있으면은 누구나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대신 처음 공부하실 때 나는 지금 산수나 수학 정도 하시는 분들은 빨리 할 수 있어. 걸음이 빠를 수가 있어요. 근데 빠른 반면에 다른 일도 많이 해. 근데 나는 요거만 해야 돼. 요걸 꼭 따야 돼. 나이가 먹어서 나는 학력이 짧아서 이런 분들은 처음에는 힘들어할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가면은 그 친구들보다 더 앞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포기만 안 하시면 충분히 가능한 자격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너무 쉬운 자격증은 아니야. 전국에 있는 자격증에서 법적으로 보호받는 거는 전기기사, 그 다음에 소방밖에 없죠.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취득하기 어려운 자격증 따야지 남들보다 대우를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저 친구도 했는데 내가 못할 게 뭐 있어. 자신감만 있으면 다 돼. 당신의 합격 스토리 시대에 돼요. 이거 완벽하죠. 어색해.